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윤수림 멘토님과 함께 운수대통 밀키트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멘토님과 함께 오늘의 팍스 밀키트를 조리할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방송 종료된 이후에도 윤수림 멘토님의 무료 전략 실시간으로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 저희 생방송 중에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입장 방법 먼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QR코드 스캔하고 직접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TV 화면 속에 보여드리는 네모난 QR코드 생방송 중에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가깝게 비추기만 하신다면 입장 링크 뜹니다. 참여하기 버튼까지 누르시면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 방법이 좀 어려우신 분들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더욱더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받는 번호에는 샵 3989 이렇게 5글자 적어주시고 내용에 밀키트라고 3글자 적어서 전송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 이튿날 상한가를 기록했고 그룹주들도 강세를 보이며 월요일 시장을 상승 견인했습니다. 양시장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유입되며 증시는 오후로 갈수록 더욱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500선 가까이 다가서면서 0.86% 상승으로 마쳤고 지난주 급락했던 엔터와 게임주의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며 코스닥은 다시 800포인트 위로 올라갔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20년물 국채 입찰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며 국채금리 소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픈 AI의 창업자 샘 올트먼의 합류 소식이 전해진 마이크로소프트와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둔 엔비디아의 주가는 각각 2% 넘게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둔 이번 주 첫 거래일 기술주들의 반등에 나스닥이 2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3대 지수는 모두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윤수림 멘토님이 저희 방송에서 알려드렸던 밀키트 종목들의 수익률도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 알려주신 종목들 어제 종가 기준으로 가장 수익률 높은 10개 종목인데요. 자, 최근에 알려주셨던 10월 17일 에코플라스틱과 크래프톤, 카페24 같은 종목들 모두들 20% 넘는 수익으로 보유 중이고요. 11월 9일에 알려드렸던 XR 관련주 이노시뮬레이션도 어제 종가 기준으로 13% 넘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들의 자세한 리뷰 자리 옮겨서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도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도 본격적인 후반전에 접어들었습니다. 저희는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 기다리고 계신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윤수림 멘토님과 함께 하신다면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와중에 그 와중에 좀 독보적으로 수익 챙길 수 있는 종목들 알려드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멘토님과 함께 운수대통하는 하루 만들어 가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멘토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 요새 저녁 6시 저희 쌈장 방송에서 계속 1위 하고 계시던데 네. 저희 밀키트 종목들도 흐름이 아주 좋아요. 네, 뭐 1등하면 항상 놓치지 않는 윤수림 멘토입니다. 항상 그래서 아침 방송도 네. 이렇게 1등으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맞네요. 저희 또 첫 생방송 타임에 이렇게 열심히 출연을 해주고 계신데 본격적으로 인사 소개드리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등 멘토 윤수림 멘토라고 합니다. 오늘도 힘찬 종목들로 이렇게 우스대통한 이런 계좌를 만들어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이렇게 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의 전략 따라가신다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1등 수익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송이 종료된 이후에도 멘토님의 실시간 투자 전략 무료 메시지로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단의 자막 통해서 계속 안내 드릴 예정인데요. 방송이 끝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방송 중에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문자 메시지 샵 3989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혹은 우측에 QR코드 스캔하고도 직접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 마감하고 나서 멘토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이때는 너튜브에서 무료 방송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조금 더 가까이에서 편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무료 방송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4시 너튜브에 운수대통 윤수림이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도 시황 얘기부터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목요일 이제 수능으로 개장이 1시간 늦춰졌을 때 멘토님이 시장에 대한 얘기 조금 더 자세히 풀어주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또 많은 도움 얻으셨다는 분들 계신데 오늘은 또 이번 주 새로운 분위기에 대한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글로벌 증시 얘기부터 나누자면은 좀 가장 주목받는 뉴스가 오픈 AI 창업자가 마이크로소프트로 이직했다는 얘기인 것 같던데 이게 분위기가 좀 확연히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뭐 직원들도 다 같이 그 세무 울트먼 따라서 가겠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러면 또 저희가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기도 해요. 멘토님 한번 정리 도와주세요. 네, 뭐 최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네네. 이 이야기가 지금 시장에 굉장히 큰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재밌게 바라볼 만한 부분들은 네. 뭐 오픈 AI의 창업자가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로 이직을 한다. 그런데 뭐 550명, 700명의 직원 중 550명이나 네. 따라간다. 그러게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에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피리 부는 사나이인가 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피리 부는 사나이로 이렇게 직원들이 이렇게 우르르 몰아들면서 마이크로소프트 네. 입장에선 AI 산업에 진출하려고 하는데 오픈 API가 떡하니 이렇게 한꺼번에 좀 들어오는 그런 그림이라고 봐야겠죠. 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좀 재미있는 부분들은 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이 AI 산업으로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오픈 AI의 지분을 원래는 30% 정도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가 통째로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넘어온 꼴이죠, 사실. 이런 구조적인 부분을 봤을 때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의 입장으로 봐선 지금 상황에서 AI 산업에 뭐 간접적으로, 직결적으로 이 기업이 성장을 할 수 있을 만한 인력이 이미 확보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도 봤을 때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AI 관련된 산업의 역량을 조금 더 강화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전일 주가의 2% 정도의 상승 흐름이 네. 뭐 앞으로 이번 주까지 뉴스플로우에 따라서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다. 이런 흐름들에 계속 민감하게 주가가 반응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 1위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은 단 200조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굴러들어온 돌이 아니라 약간 굴러들어온 다이아몬드 같은 느낌? 우선 간밤에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최고치 경신했는데 앞으로 조금 더 흐름이 잘 풀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예측이시네요. 네, 그렇죠.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어디까지나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단기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역전 현상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좋은 추세라면은 네. 지금 시장이 사실 성장성을 갈구하는 상황에서 네. 뭐 애플과 같은 이런 하드웨어 IT 기기의 이 밸류를 더 높게 평가를 해준다라기보단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이 AI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이런 플랫폼이 갖춰진 기업들 향후 미래 성장성이 뚜렷하게 부각이 되는 기업들에 어찌 보면은 매출과 이런 밸류에이션을 조금 더 부과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과 지금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200조 정도밖에 시가총액 규모가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역전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 이제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투자 가치 1위 기업이 즉 AI 마이크로소프트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국내 시장도 자연스럽게 뭐 삼성전자보다는 네. 이런 뭐 IT 하드웨어 기기보다는 결국에는 이 AI 쪽으로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한 번 더 몰릴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상황에서 전일 이 국내 증시의 뭐 시간외로 대부분 AI 종목들,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이렇게 맞아요. 반등을 하는 그런 그림에 있어서는 현재 너무나 좋은 그림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오늘 시장은 적어도 다른 섹터들은 모르겠고 적어도 오늘만큼은 AI 플로우에 대해서 이번 주도 뭐 시장에 뭐 추수감사절 뭐 지금 미증시의 이런 매크로 부재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통틀어서 네. 뭐 이런 이슈들과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 상황에선 뭐 현재 시장에서 AI 산업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이번 주만큼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미증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오픈 AI의 창업자 샘 올트먼이 마이크로소프트로 옮긴다는 소식에 시장에 또 지각 변동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저희가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이번 주 뉴욕 증시 추수감사절과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시장이 조금 한산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 와중에 인공지능 관련주들을 한번 제대로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얘기로 넘어와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좀 계속해서 무너지던 지수는 조금 바닥을 딛고 올라오는 듯한데 조금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신 부분이 거래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어제도 코스피 코스닥 뭐 양시장 보자면 한 6조 5천원 정도, 6조 5천억 정도 부진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시장 속에서 저희가 좀 적극적인 포지션을 취하기도 조금 우려스럽고 그렇다고 소극적으로 있기에는 지수는 그래도 조금 저점이 디든 게 아닌가 하는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멘토님,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장이 시사하는 바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우선적으로 시장의 거래대금,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부분은 네. 일단 뭐 수요와 돈이 많이 오가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게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네. 시장의 거래대금이 7조 원에서 8조 원 정도가 형성이 되었을 때 뭐 그때까지만 해도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도 증권사 이제 뭐 증권주들의 실적 악화가 우려된다. 이런 형태로 반응을 했는데 네. 지금은 분위기가 봤을 때는 더 최악인 거죠. 한 6조 5천억. 지수가 전일 뭐 코스닥이 1.7%가량 이렇게 상승을 맞아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거래대금은 6조 5천억 정도밖에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시장에 돈이 없다라고 했었던 규모가 뭐 대략적으로 7조 원에서 8조 원 정도 규모라도 아이고 시장의 거래대금이 왜 이렇게 부족한가 뭐 이런 형태로 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뭐 지금 시장은 그보다 더 지수가 뭐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더 거래대금이 규모가 평균적으로 위축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5조에서 6조 정도의 금액을 현재는 추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이유가 이런 이슈들이 이런 거래대금의 부진한 상황들이 왜 자꾸 나타날까? 그러게요.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을 때 뭐 당연히 주도주가 좀 부족을 하다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 뭐 네. 시장에 마땅하게 뭐 AI라든지 혹은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뭐 반도체라든지 이렇게 마땅히 이런 매수세가 몰릴 만한 섹터들도 없을 뿐더러 지금은 뭐 시총이 작은 굉장히 작은 스몰캡 소형주들에게만 매수세가 편중 현상이 되는 그런 테마성 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네. 뭐 자연스럽게 시장에 돈이 오고 가지 않는 그런 그림들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부진한 흐름을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어떤 게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뭐 단기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시장을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실은 저도 최근 시장의 그 정치 테마주들 정말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생각에 시장에 조금 주도하는 그 주도 테마가 부족하긴 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었거든요. 네, 정확하게 보신 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신 게 맞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시장과 무관하게
단순하게 이 기업만 적용되는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네. 이렇게 시장에 활개를 하고 있다라는 건 결국엔 그만큼 시장이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증거겠죠. 하지만 이번 주에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살펴보자면 네. 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AI가 다시 한 번 더 시장을 주도해 줄 것인가, 이 흐름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거의 뭐 첫 방송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그쵸.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요즘의 멘토가 보는 시선이 정말로 객관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적어도 이번 주만큼은 AI 산업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 번 더 거듭 강조를 드리면서 뭐 이런 시장의 테마가 이렇게 부진한 상황에서도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그 비법은 윤수리 멘토가 점의 시그니처로 이렇게 특허를 등록하고 싶은 불주사에 담겨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종목들에 대해서도 한번 세부적으로 심층적으로 한번 다뤄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이 종목들도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밀키트 종목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근에 좀 건강하지 못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멘토님 사실 저희 방송 6월부터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목 놓아 외치는 주인공 인공지능을 저희 연말까지 한번 믿고 가보자고 얘기를 해주셨고 때마침 내일 아침이 되면 저희가 또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오픈 AI발 좋은 소식까지 더해져서 인공지능 관련주들 다시 한번 지켜보는 시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멘토님께서 요즘 강조해주고 계시는 이 캔들상 불주사 캔들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신다면 오늘 좀 상세하게 얘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불주사 캔들에 대한 얘기까지도 잠시 후에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우선은 종목 리뷰부터 짚어보고 가야겠죠. 멘토님 알려주신 종목들 중에서 또 상승률 좋았던 종목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멘토님 알려주신 종목 중 어제 종가 기준 수익률 탑 10 종목입니다. 이 와중에 정말 다양한 두 자릿수 수익 종목들 많지만은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종목들은 최근에 알려주셨던 종목 먼저 11월 9일 소개해 주셨던 이노 시뮬레이션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하단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요. 12,530원에 진입 타점 잡아주시고 어제 고점 기준으로는 거의 15% 가까운 수익이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단기간에 지금 11월 2주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어제 종가 기준으로도 13% 넘는 수익으로 아직 보유 중인 기업인데요. 국내 1위 XR 기업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멘토님 우리 이노 시뮬레이션으로 수익 챙기신 시청자분들께서 더 끌고 가봐도 좋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선 어제 좀 상승이 좋았는데 어떻게 보유 더 해봐도 될까요? 아니면 조금 정리를 할까요? 네, 일단은 지금 시뮬레이션, XR 관련된 종목들보다 더 좋은 종목들이 오늘 내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가 있는 상황에서 이 불주사 캔들에 의거한 이노 시뮬레이션 네. 단기적으로는 좀 정리하고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이노 시뮬레이션에 대한 대응 전략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종목을 선별했는지는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이노 시뮬레이션을 공략을 드렸던 구간이 바로 11월 9일 맞아요. 11월 9일 목요일입니다. 자, 현재 캔들에서 누가 봐도 뚜렷하게 불주사가 형성이 된 캔들이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바로 이 공략을 드렸던 구간이 바로 11월 9일 목요일인데 바로 11월 8일 수요일 캔들에서 이런 흐름이 나타났죠. 네, 11월 8일 수요일 캔들에서 바로 이 불주사가 나타났다. 그 불주사에 대한 부분들이 어찌 보면 이게 뭐 불주사인가요? 아니면 상승의 신호일까요? 아니면 뭐 이게 왜 어떤 목적과 이유에서 이게 상승 캔들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이 불주사의 핵심 원리는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바닥권에서 위치하고 있는 종목이 바닥을 딛고 턴 어라운드를 이끌어내는 그런 불주사 모양의 캔들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거래량이라는 이런 친구가 함께 동반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네. 이 불주사 캔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단기적으로 XR 관련된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올라올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11월 8일 날 발표가 되었던 이슈가 있죠. 이 3사 동맹 퀄컴 그리고 인텔 그리고 삼성전자의 XR 동맹 이렇게 해서 애플의 이 비전 프로를 잡겠다.
이런 형태로 지금 이런 XR 관련주들 모멘텀이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 이후 일부 주가에 눌림은 있을지언정 시가 대비 1차 목표가까지 상승 흐름이 나타나면서 단기적으로 이 주가의 움직임이 좀 눌릴지언정 그 이후에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이런 상승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던 이런 불주사 캔들의 사례가 아니었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불주사 캔들이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죠. 불주사를 맞으면 아이고 따가워 하면서 주가가 아파하면서 튀어오르는 그런 원리가 접목이 되어 있는데 네. 이 불주사 캔들 하나에 뭐 장난스럽게 조금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불주사 캔들 하나에는 그런 투자의 전반적인 심리들이 담겨 있다. 우리가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됐을 때 네. 뭐 단기적으로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저점 매수한 사람들도 차익 실현 매물 또한 나올 것이고 또 추가적으로 바닥권에서 돌아설 만한 그런 명분이 뚜렷한 종목들은 매수세가 들어온다 라는 심리로 이 모든 투자 심리까지 반영이 되어 형성이 된 캔들이 바로 이 불주사 캔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과 이런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이 불주사 캔들의 흐름이 단기적으로 주가에 꺼지지는 않는구나 라면서 추후의 모멘텀까지도 추후의 흐름까지도 계속 이어갈 수가 있는 그런 심리까지 담겨있는 캔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노시뮬레이션 오늘 이렇게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윤수림 멘토님이 방송에서 가끔씩 이제 언급을 해주시기는 했지만 좀 궁금하셨던 분들께서 오늘 이 불주사 캔들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들으실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불주사 캔들이 나타난 이후의 상승 흐름 방금 눈으로 이제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멘토님의 종목들에 조금 더 관심이 가실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노시뮬레이션 이렇게 멘토님께서 어떻게 포착을 해서 그 뒤에 상승 흐름 예측할 수 있었는지 불주사 캔들 통해서 설명을 도와드렸고요. 다음 종목도 또 많은 분들 보유하고 계신 종목 그리고 강한 상승 나온 종목이 있기 때문에 하나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희 10월 31일에 알려드렸던 카페24입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온라인 전자상거래 관련된 종목인데요. 이 종목 마찬가지로 12,810원에 진입을 해서 어제 종가가 15,4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0.22% 상승률로 현재 보유 중인 종목인데 마찬가지로 방송 종료 이후에도 멘토님의 실시간 전략과 계속해서 함께 하셨던 분들께서는 고점에서 조금 더 높은 수익 챙겨가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멘토님 이 카페24도 마찬가지로 중간 점검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페24는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한번 중간 점검 이렇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카페24입니다. 네, 카페24의 차트를 보게 되시면 누가 봐도 단기적으로 좀 수상한 캔들이 하나가 있죠. 주사바늘 뾰족하네요. 네, 그렇죠. 바로 이 10월 30일 캔들. 이 10월 30일 캔들이 바로 이 불주사가 형성이 되었던 이런 자리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카페24를 공략을 드린 날짜가 바로 이 10월 31일 화요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 불주사 패턴을 보인 종목들이 뭐 단기적으로 조금 소폭 조정이 있을지언정 이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꾸준하게 이어가면서 단기적으로는 1차 목표가 그리고 전일 그리고 전전일 뭐 지난주 이렇게 상승 흐름을 다시 한 번 더 재돌파를 하면서 뭐 단기적인 저항 구간을 조금 돌파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불주사 패턴을 보인 종목들이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한 번 더 강조를 드렸던 뭐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이 흐름이 조금씩 은은하게 더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불주사 패턴들이 바닥권에서 나타났다라는 건 이 바닥권에서 돌아서는 뭔가의 움직임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죠. 뭔의 움직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건데 자, 이런 불주사 패턴들이 보여지는 종목들을 우리가 한번 단기적으로 자세하게 본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 단기적인 이런 상승 흐름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다가갈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앞으로의 대응 전략은 단기적인 이런 지지부진한 저항 구간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더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전 고점 구간에 이 매물들이 어느 정도 출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감안을 해왔을 때 이런 정량적이고 담백한 관점으로 오른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정량적이고 담백한 관점으로도 매도세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걸 한번 감안을 해봤을 때 카페24는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대응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카페24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멘토님이 미리 알려주셨던 종목 이노시뮬레이션과 카페24 두 종목에 대한 중간 점검 짚어주셨으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종료 이후에도 이런 종목들의 얘기 계속해서 멘토님과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 위한 공간 방송 중에만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하단의 자막 통해서 입장 방법 두 가지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둘 중 편하신 방법 택해서 안으로 들어와 주시면 우리 멘토님과 함께 장중 계속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저희 이어서 본격적으로 오늘의 밀키트 종목 얘기 드릴 텐데 마찬가지 밀키트 종목들에 대한 흐름도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 안에서 계속해서 무료 메시지로 편하게 전략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11월 21일 화요일 밀키트 종목들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종목이기는 한데 최근에 좀 잠잠했던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밀키트 종목 두산 퓨얼셀 가져오셨는데 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수소 관련된 종목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 수소 테마 자체가 굉장히 잠잠하지 않았나. 친환경 에너지 관련 주들도 사실은 그래도 가끔씩은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은데 수소는 굉장히 잠잠했던 것 같아요. 멘토님, 네. 저희 이 수소 쪽을 지켜볼 만한 이유 혹은 두산 퓨얼셀에 관심을 둬야 될 만한 명분이 좀 생겼을까요? 네, 뭐 두산 퓨얼셀 지금부터 뭐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릴 만한 뭐 명분이나 모멘텀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네.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뭐 지금 시장의 거래 대금과 굉장히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은 네네. 상황에서 어찌 보면 꾸준한 성장을 이뤄내는 종목들만큼 어찌 보면 이렇게 뚜렷한 종목이 어디 있나. 또 멘토님 좋아하시는 한정식 같이 담백하면서 좀 꾸준한 그런 종목인가 봐요. 그렇죠. 질리지 않고 매일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네. 종목으로 비유하자면 뭐 아무래도 친환경 관련된 섹터들 그리고 뭐 두산 퓨얼셀과 같은 종목들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이 두산 퓨얼셀 그리고 수소 관련된 섹터들이 굉장히 좀 조용했어요. 그런 관점에서 뭐 무탄소 에너지에 지금 두산 그룹주들이 전반적인 친환경 산업으로 아예 전환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네, 이런 흐름들에 있어서 친환경 사업을 지금 비중을 2027년까지 82%까지 증대를 하겠다. 이런 목표를 발표를 하면서 뭐 전일 두산 퓨얼셀뿐만 아니라 뭐 단기적으로 수소 관련 종목들 그리고 뭐 친환경 원전 관련된 종목들까지 이렇게 반등 흐름이 이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뭐 사실 시장이 그리고 뭐 섹터들과 주요 기업들이 사실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다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뭐 GS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전사적 동맹을 맺고 있고 네. 그리고 뭐 지금 AI 산업을 접목을 한다라든지 이런 테크 기업들은 그리고 두산 같은 그룹주들 기존의 뭐 제조업 기업들은 다시 한 번 더 친환경 사업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한다 이런 형태로 지금 성장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뭐 사실 수소 관련된 종목들도 기존에 이런 뭐 주가의 억눌림이 좀 강하지 않았나 그쵸.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즉 공매도에 대한 괴롭힘을 사실 끊임없이 받았던 섹터들도 뭐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도 충분히 비중을 차지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공매도의 쇼커버링이 이렇게 유입이 될 만한 환경이 갖춰졌다 뿐만 아니라 뭐 이런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오르려면 진작에 좀 올랐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실 미국에서 먼저 나온 이야기였죠. 네, 미국에서 먼저 나왔던 이야기였는데 이 바이든 정부가 사실 수소 허브를 이렇게 미국 거점 내에 생산을 하면서 약 7개의 이런 국가에서 지금 이런 수소를 허브로 이렇게 한 곳으로 모아 이렇게 분리 배출하는 형태로 지금 뭐 수소의 지금 산업의 성장에 있어서 2030년까지의 비중을 30%까지 단기적으로 늘리겠다. 이런 수소 허브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이 내용들이 불과 한 달 전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수소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사실 미비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수소 관련된 모멘텀들이 단기적으로 당겨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실질적인 산업은 현재 성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업적인, 이 산업적인 성장은 아직까지 주가의 상승 흐름은 나타나지가 않았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이런 수소 정책에 대해서도 글로벌하게 이런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 두산 퓨얼셀도 지금이 저점 구간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네.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 두산 퓨얼셀이 과연 어떤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가라고 이야기를 드렸을 때 이 네. 수소 관련된 종목들 내에서도 기업들 내에서도 이런 연료전지 쪽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연료전지 쪽이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좀 다양하게 사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주로 네. 에너지 그런 저감 장치라든지 혹은 이런 수소차에 들어가는 이런 엔진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하게 전지들이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최근 들어서 국내 시장에서도 수소차 단기적으로 모멘텀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런 공공기관에서 이제 수소 버스라든지 굉장히 좀 다양한 수소 관련된 이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수소 산업이 확대가 되고 있고 두산 퓨얼셀과 지금 연료전지, 수소 연료전지에 대한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판단을 해본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눌려 있을 만한 이유가 있나?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두산 퓨얼셀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밀키트 종목으로 소개해 주신 두산 퓨얼셀 관련 기업 분석 내용 먼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친환경 에너지 수소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와중에 이런 두산 같은 대형 그룹이 또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사업에서 조금 더 투자를 하고 있는 분야인 만큼 저희가 두산 퓨얼셀 이 저평가된 자리에서 한번 담아봐도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전해주셨는데요. 자세한 가격 전략 잠시 후 멘토님의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 기업 분석 얘기도 우선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조금 특이하고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직역을 해보자면은 날개 발 이런 느낌인데 종목명은 윙스풋입니다. 뭐 발이라고 하니까 신발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 것 같은데 자 조금 저처럼 이렇게 생소하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멘토님 우선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일까요? 네, 일단 윙스풋이라고 하면 이름 그대로 직역을 해봤을 때 날개 달린 발, 발에 날개가 그쵸? 달렸다. 네, 네. 이런 형태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누가 보더라도 이 기업은 신발을 만드는 기업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내용들이 있죠. 단기적으로 공매도 쇼커버링이라든지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 연말을 앞두고 의류주들이 한 번쯤은 이렇게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던 상황에서 뭐 오늘 뭐 대부분 이렇게 의류 관련된 종목들이 뭐 전일 그리고 금일 이런 조금 긍정적인 흐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상황에서 윙스풋이라는 종목이 눈에 띄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 날개 달린 신발에 어떤 원리가 숨어져 있는지 한번 이 내용들을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윙스풋의 신규 브랜드입니다. 예, 베어파우라는 브랜드가 이 털 달린 이런 우리 겨울철 신발을 영위를 하는 그런 맞아요. 브랜드로 새롭게 출범을 하면서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연내 최대 실적까지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도 겨울 되면은 이제 최근에 신발장에 꺼내 놓기 시작했는데 그 발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또 수족냉증이 있어서 손발이 굉장히 시린데 털 달린 그 부츠 네. 브랜드잖아요. 정말 편하고 따뜻하거든요. 네, 이 내용들은 윙스풋과 유수리 멘토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네.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현재 백화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프리미엄 모델들로 한 번 더 이렇게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된다. 네. 그리고 윙스풋도 이 연말 어찌 보면 겨울 윈터 계절성? 시즌, 네네. 윈터 시즌을 앞두고 지금 이렇게 윙스풋의 이 새로운 브랜드인 베어파워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의 성장성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봐야겠죠. 네. 자, 실제로 북미와 이제 거점들에게, 북미와 지금 유럽 쪽 국가들에게도 성장성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베어파워의 이제 신규 브랜드의 성장과 그리고 이전에 의류주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했던 감성 코퍼레이션과 같이 이런 캠핑 관련된 브랜드 그리고 캠핑 관련된 의류 그리고 이런 장비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이 겨울철에 맞춰 이 윙스풋이라는 기업과도 이 베어파워의 브랜드와도 굉장히 흡사한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뭐 사상 최대 고성장, 뭐 실적, 전망도 지금 윙스풋에게도 굉장히 좀 반가운 흐름인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윙스풋을 바라봤을 때 뭐 연말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뭐 적극적인 이런 백화점 의류 관련된 종목들도 다시 턴 어라운드가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윙스풋이라는 종목을 한번 집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신규 브랜드의 성장과 앞으로의 이런 실적 턴 어라운드의 움직임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윙스풋 오늘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종목은 지난주 목요일 멘토님께서 저희가 이 공매도 아직은 조금 쇼커버링 물량이 들어올 수 있는 관련 테마로 의류주 쪽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윙스풋을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바람이 많이 차가워지고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종목의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시즌입니다. 자, 이 윙스풋 마찬가지로 자세한 가격 전략은 잠시 후에 멘토님의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11월 21일 화요일 시장 상황 잠깐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지수 우선은 오늘도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0.5% 오르면서 2,500포인트 회복이 나왔습니다. 현재 지수는 2,503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는 아직 탄력이 조금 약하지만 0.16% 빨간불 켜면서 814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는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물량을 내놓으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매수세가 지수를 좀 맞춰주고 있는데 거래소에서는 580억, 코스닥 시장에서는 960억 정도 사자세로 출발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강세 보이는 테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원격 진료 관련주들이 대부분 빨간불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인성정보가 19%, 비트컴퓨터가 10% 두 자릿수 급등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토마토 시스템, 소프트센, 유비케어 같은 원격 진료 관련주들 일제히 빨간불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으로는 AI 쪽 테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얘기 나눴던 오픈 AI의 창업자 이직 이슈로 인해서 관련 종목들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스트 소프트가 대장주로 18%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 브리지텍이 15% 가까운 상승,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도 12% 정도 강세로 출발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요일 시장 상황 우선 양지수 강보합권에서 시작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는 오늘 밀키트 종목들의 자세한 가격 전략 잠시 후에 멘토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멘토님께서 우리 불주사 캔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도와주셨는데 오늘 밀키트 종목들의 차트상 위치도 현재 어떤 상황인지 이 불주사 캔들과 함께 설명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두산 퓨얼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두산 퓨얼셀 어제도 멘토님이 얘기해 주신 불주사 캔들이 나타나면서 오늘 장에서도 좀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27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이 두산 퓨얼셀의 흐름 멘토님과 함께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두산 퓨얼셀의 자세한 가격 대응 전략은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퓨얼셀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바닥권에서 굉장히 조용하게 이렇게 움직이던 종목이 갑작스럽게 바닥권에서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네. 지금 그림이 좀 턴 어라운드의 측면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들을 강조를 드리면서 자, 두산 퓨얼셀은 사실 이전부터 굉장히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겪고 계속해서 주가의 흐름 자체가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그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단기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저항 또한 많이 받았던 위치 내에서 주가의 상승 탄력 또한 굉장히 좀 부족한 모습들을 보여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지금 이 다커스 하단선 구간을 돌파를 했던 이 바닥권의 캔들에서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구간이 어찌 보면은 이 두산 피올셀이라는 종목에 불주사와 함께 이 바닥권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가격 대응 전략을 한번 살펴보게 되시면 지금 이 바닥권에서 불주사 패턴이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물론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을 동반된 그런 불주사는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이런 두산 피올셀과 같은 이런 담백한 종목에서 나타나는 패턴들 사이에선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두산 피올셀은 어느 정도 구간부터 어디까지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단기적으로 우리가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21,200원 구간부터 시작해 그리고 25,000원 구간 그리고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는 22,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향후 이 다커스 상단선 구간의 추세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서 뭐 24,000원에서 25,000원 구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단기적으로 거래량은 많이 이렇게 올라온 모습입니다. 바닥권에서 이런 캔들들의 흐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났던 모습이고 뭐 이 패턴들과 캔들들이 지금 뭐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이렇게 탈피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뭐 22,000원 구간을 이렇게 안착 이후 25,000원 구간까지도 좀 이렇게 올라가주는 그런 그림들이 가장 좋은 그림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사실 이미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던 종목이다 보니 뭐 바닥권에서 이런 뭐 수소 관련된 이런 산업들과 향후 미래 전망들을 살펴보면서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한번 이렇게 접근해보면 좋은 그런 담백한 종목 중 하나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두산 피올셀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피올셀 가격 전략 확인해 주셨습니다. 현재 굉장히 바닥권을 다지고 어제 윗골이 달고 있는 불주사 캔들이 나타난 만큼 앞으로의 흐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는 22,000원 그리고 조금 넘어선다면은 25,000원까지 이 종목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까지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윙스풋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잠잠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가 저희가 이 캔들을 주목해 보면 어제 장에서 마찬가지로 불주사 캔들이 나타난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주가 1,55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멘토님 윙스풋도 마찬가지로 지금 좀 저렴하게 담아봐서 기대해 봐도 좋을까요? 네, 뭐 윙스풋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바라볼 때 좀 짧게 어찌 보면은 이런 종목에 좀 이런 펀더멘탈적인 부분으로 접근한 종목이 아닌가 이런 패턴에서 불주사 패턴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패턴 중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윙스풋 또한 전략은 동일합니다. 윙스풋 또한 전략은 이렇게 전일 불주사 캔들의 형성 이후 단기적으로 이런 의류주들의 바닥권을 딛고 돌아서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 부분들을 한번 집중을 해봐야 되는데 자, 그럼 우리가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목표가를 한번 추산을 해볼 수가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현재의 움직임이 상당히 심상치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단기적인 저항 구간을 한번 자리를 앞두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조금 짧게 한번 대응을 해보는 전략들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단기적으로 1,550원 이하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1,500원 구간 그리고 손절가는 1,450원 구간 그리고 1차 목표가는 1,620원 구간 정도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는 관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종목 중 하나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윙스풋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밀키트 종목 윙스풋까지 깔끔하게 가격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1,500원에서 1,550원 사이 매수 가능한 밴드 범위로 알려주셨고요. 저희가 단기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목표가로는 1,62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밀키트 두 종목 가격 전략까지 확인을 해봤고 마지막으로 현재 시간 실시간 특징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시장 투자하기에 어떤 포인트를 잡고 가면 좋을지 장 초반이 중요한 시간대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높은 특징주 살펴보시면은요. 어제 상한가 기록했었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오늘 장에서도 지금 준상한가 가까이 다가가면서 가격 저항폭까지 올라가려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에코아이가 45%가량 지금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54,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오늘 역시나 관련된 정치 테마주들의 흐름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멘토님 오늘 시장도 이렇게 좀 뚜렷한 뭔가 테마가 눈에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일단은 단기적으로 신규 상장주들이 시장이 너무 많은 이런 거래 대금 좀 차지하는 게 있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 테마성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떠들썩하게 네. 시장을 이끌어내고 있다. 그리고 뭐 지금 상황에서 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네. 이런 오픈 AI 관련된 모멘텀이 시장에 상존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 초반에 우리가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을 한번 핵심적으로 살펴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에코프로 머티라는 종목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이렇게 상장을 진행을 했던 단기 IPO 종목 중 하나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이 기업은 뭐 하는 기업이냐? 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 내에서 전구체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양극재 생산 단가 중에 전구체가 거의 대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움직임은 뭐 단기적으로 신규 상장주들 대비 너무 과하게 조금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단기적으로 사실 이런 종목들이 어디까지 얼마나 상승할지 사실 굉장히 미지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겠죠. 자, 그리고 이 동인기현이라는 종목, 동인기현이라는 종목도 의류주입니다. 네, 의류주 중에서도 ODM 방식으로 이렇게 의류, 이렇게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는 기업 중 하나인데, 동인기업도 마찬가지, 단기적으로 의류주들이 이런 뭐 턴어라운드라든지 조금 더 이런 상승 흐름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일단 뭐 신규 상장주다 보니 섣불리 대응을 한다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이런 움직임들 사이에서 이런 종목이라는 것만 한번 알아둬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지금 뭐 구간으로 봤을 때는 신규 상장주들이 단기적으로 힘을 많이 몰아주는 구간이다 보니 짧게 짧은 관점에서는 한번 바라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에코아이라는 종목 또한 이렇게 탄소 배출권 관련 이런 친환경 관련 종목 중 하나다라고 네.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장이 된 에코아이라는 종목은 이런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친환경 관련된 종목 그리고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상장 그리고 단기적으로 신규 상장주들의 매수세가 몰아가는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뭐 분봉상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매수세가 장 초반에 뚜렷하게 들어오고 뭐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세와 매도세가 격돌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략이라기보단 한번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만 보자.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뭐 인성정보 그리고 뭐 칩셋 미디어와 같은 종목들도 장 초반에 이렇게 뚜렷하게 상승 흐름을 잡아주는 듯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이 인성정보라는 기업도 뭐 지금 20% 이상 치고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인성정보가 상한가를 아주 많이 말아 올렸을 때는 3,200원 구간까지도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이런 테마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들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다. 그런 부분들과 지금 뭐 인성정보와 같이 이런 단기 모멘텀과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이런 단기적으로 시장에 힘을 몰아주는 그런 강세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저항 구간을 돌파했던 구간이다 보니 한 번쯤은 이런 시세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린과 동시에 일단 칩셋 미디어도 지금 뭐 장 시작 전에 개장 전 리포트를 통해 긍정적인 이런 가이던스를 표출을 했죠. 칩셋 미디어뿐만 아니라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인해서 뭐 AI 칩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 흐름이 굉장히 뚜렷한 구간이다 보니 아주 많이 현재 구간에서 이전 고점 구간들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칩셋 미디어의 이 밸류 업사이드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마지막으로 부방 이런 뭐 테마성 이런 정치 테마성 종목들도 단기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렇게 이끌어내고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너무 과열된 주가의 움직임도 나타나다 보니 대장주와 부대장주가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한번 감안을 해봤을 때 한번 이렇게 종목들을 단기적으로 너무 한 종목에 이렇게 집중을 한다, 혈안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다양하게 견문을 넓히고 종목들을 바라보는 게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장 초반 특징주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높은 특징
특징주들의 흐름까지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우선은 지난주 금요일에 상장이 됐었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혹은 오늘 또 상장된 동인기업 에코아이 같은 신상주들부터 저희가 좀 지켜볼 수 있는 관련해서 최근에 가장 움직임이 강한 정치 테마주라든지 칩셋 미디어 같은 개별 종목까지도 살펴주셨으니까 오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밀키트 종목들 정리해드리면서 저희 방송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간편하게 수익 챙겨갈 수 있는 밀키트 두 종목 알려주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수소 관련주. 저희가 지금 이 글로벌 친환경 사업에 관심이 깊은 만큼 저점에서 담아볼 수 있는 두산 퓨얼셀 첫 번째 종목으로 포장해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을 때 좀 기대감 가져볼 수 있는 의류 관련주 윙스풋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 보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언제나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하루 지수 우선은 상승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운수대통할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